대통령이 검찰에 압력을 넣었다? 이야, 이거 정말 큰 얘기죠. 최근에 한국 사회를 정말 뜨겁게 달궜던 바로 그 공소 취소 압박 논란. 이 정치적 폭탄의 중심에 과연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 모든 건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장인수 기자의 보도였죠. 이게 그냥 단순한 주장이 아니었어요.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는 뉘앙스까지. 그야말로 정치권에 터진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 거대한 논란, 이 정치적 폭탄의 진짜 속사정은 과연 뭘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겹겹이 쌓인 의혹들을 한번 파헤쳐보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논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부터 살펴봐야겠죠? 도대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건지 그 구체적인 주장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수 기자의 보도 내용은 이겁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인물이 검찰 고위 간부 여러 댁에 연락해서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압박했다는 거죠. 근데 그 명분이 좀 독특해요.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한마디가 나옵니다. 이 압박이 그냥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마치 최고 권력자의 지시인 것처럼 전달됐다는 점이에요.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바로 이 한마디 때문에 이 사건의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뭐 예상하셨겠지만 이 폭탄은 정치권 한가운데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모든 게 딱 둘로 갈라졌죠. 그 반응이 얼마나 달랐는지 한번 보실까요? 반응이 그야말로 극과 극이었습니다. 정부와 여당 쪽에서는 이건 불순한 의도를 가진 대통령 공격이다 라면서 강하게 방어했고요. 반면에 야당은 이걸 바로 거래 게이트라고 부르면서 이건 직권남용이다, 특검 가자 이렇게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바로 이 말이 당시 여권의 입장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죠. 이건 뭐 사실관계를 따져볼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딱 프레임을 잡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시끄러운 정치 공방에서 잠시 한 발짝만 물러나 볼게요. 그리고 이 폭탄 같은 주장이 나온 보도 그 자체를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다른 언론인 허재영 기자가 좀 뜻밖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섭니다. 폭로의 내용이 진짜냐 가짜냐를 떠나서 이 보도가 나오는 과정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뭘까요? 우리가 보통 언론 보도라고 하면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보를 받고 사실 확인, 즉 팩트 체크를 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바로 세 번째, 의혹을 받는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맞아요? 하고 해명할 기회를 주는 거죠. 이게 바로 공정한 보도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허재현 기자가 지적한 결정적인 문제가요. 장인수 기자의 첫 보도에는 이 모든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그 최측근 당사자의 목소리가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부인이든 오해가 있다는 해명이든 그 어떤 반론도 실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반론권이라는 게 그냥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이게 없으면 한쪽 주장만 듣고 여론 재판이 열리잖아요. 그걸 막는 말하자면 저널리즘의 마지막 브레이크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건 보도 전체의 신뢰도에 아주 큰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자, 이제 판을 완전히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재구성하는 또 하나의 이론이 등장하거든요. 사건의 프레임 자체를 바꿔버리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장용진 기자가 잠깐만요. 이건 대통령의 거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린 처음부터 범인을 잘못 짚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면서 완전히 다른 그림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인물을 딱 지목하죠. 이 표를 보시면 두 이론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첫 번째 보도는 그냥 익명의 최측근이라고만 했는데 이 대안 이론은 대통령실에 봉욱 민정수석이라는 실명을 딱 거론합니다. 그리고 메시지의 성격도 달라요. 명령이 아니라 검사 선배가 후배들을 설득하려다가 잘 안 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안 이론의 핵심은 명령이 아니라 설득의 실패라는 겁니다.
검찰 출신인 민정수석이 후배 검사들에게 이번에 공소 취소해주면 우리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을 너희한테 유리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설득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 쪽에서는 이 설득을 이쪽에 뭔가 약점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걸 역공의 카드로 썼다는 분석인 거죠. 그렇다면 이 복잡한 의혹들 뒤에 숨어있는 진짜 싸움은 대체 뭘까요? 이제 한 걸음 더 크게 물러나서 이 사건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배경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왜 전화 한 통 메시지 하나에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게 들썩였을까요? 그건 아마 이 사건이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얼음 조각에 불과하고 그 물 밑에는 한국 사회에 아주 거대하고 뿌리 깊은 갈등이 잠겨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 갈등의 이름,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사실 이 사건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행동은요, 검찰의 막강한 힘을 지키려는 쪽과 어떻게든 그 힘을 바꾸려는 쪽 사이에 아주 오랜 전쟁이라는 큰 그림 없이는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장용진 기자가 내린 결론의 핵심인데요. 참 씁쓸하죠. 양쪽의 불신이 얼마나 깊으면 한쪽에서 타협하자고 내민 손조차도 상대방 눈에는 공격할 기회나 약점으로만 보이겠냐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진실이 뭔지는 둘째치고 그 진실을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로 만들어서 퍼뜨리는 쪽이 이기는 이 싸움에서 과연 진짜 승자는 누구일까요? 목소리를 내서 말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뒤에서 조용히 정보를 흘리는 사람일까요? 그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